지난해부터 인천에 있는 사설 구급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A씨. 몇 달 전 구급차에 있던 기도 상환용 윤활제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내년 여름으로 늦춘 라벨을 새로 붙여서 문제를 덮었다고 주장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며칠 안 남았을 때 책상에 이쪽에서 두 개가 맞아 있는 거예요. 조작했던 그 스티커 그게 붙여놓는데 그래서 그걸 붙여도 갖다 주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력과 시설 기준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구급차의 80%에는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2명씩 둬야 하지만 실제 가용 인력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업체는 또 사무실과 가까운 일반 주차장에 구급차를 댔습니다. 구급차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격과 시설물을 갖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A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급여가 장기간 밀려 결국 업체를 그만뒀는데 한 달치는 여전히 받지 못했을 뿐더러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6달까지 연달을 저희한테 이해하고 돈이 많으시고 고맙다고 그냥 그게 일일이 당연하다는 저는 발전을 서로 두개 그쪽에서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고 업체 측은 법규 위반 사실과 A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 주차장 문제나 인력 문제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관리를 해. 인천시청은 윤활제는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이 아닌 화장품에 속해서 점검 대상이 아니라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얼마 전 연예인이 사설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다 촉발되는 일이 있었죠.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 응급 출동이라고 적힌 사설 구급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기준 규칙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구급차들은 대기하거나 업무를 종료했을 때 허가받은 차고에 주차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차인 만큼 일상적인 정비와 점검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곳곳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사설 구급차가 눈에 띕니다. 와서 내 차도 대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으니까 내 차를 못 대고 그냥 기차 빈 군데 자꾸 찾아다니는 거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단지. 역시 곳곳에서 지정된 차고에 있어야 할 사설 구급차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된 사설 구급차 중에는 불법 영업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는 자본금 2억에 구급차 5대 이상, 사무실과 주차장, 응급구조사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업체에 돈을 주고 이름만 빌려서 자기 차로 구급차 영업을 하는 겁니다. 업체에 보증금과 함께 매달 산악금을 내고 4대 보험료는 스스로 부담하는 식입니다. 월 보증금 1,0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보증금 2천에 월 200만 원씩 두 대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죠. 정식 업체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기사들에 비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택시 영업 같은 불법 운영에 뛰어들거나 환자들에게 법정 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 요금만 받아서는 남는 게 없다 보니까요. 자기 통장으로 받고 그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 정도 있는 보호자들이 부담이 좀 더 되죠. 불법 영업 기사들이 병원과 저가의 계약을 맺으면서 정식 업체들이 밀려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땡땡을 치고 흥망을 흔들다 보니까 정말 런다시피 하고 너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구급차 운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사 대표는 명의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송에서 관심도 없다고 봅니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우리 경찰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처벌할 것 처벌하고 이렇게 하셔야만 이게 끊긴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권한이 없어 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재무 전산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김태현입니다.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가 났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환자가 숨졌고 보호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트렁크 문이 열린 구급차 한 대가 바닥을 드러낸 채 넘어져 있습니다. 차량 주변으로 부서진 각종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교차로에서 달리던 사설 구급차의 측면을 SUV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거리에서 조수석을 친 사설 구급차는 충격으로 밀리면서 이곳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양쪽에서 오다 보니까 신경차도 같이 아우 저차 빨간 불에 흘러가라 그랬는데 순간에 빵을 보고 사고 나더라고요. 환자분 상태 가서는 막 이거 1km 굴르고 있잖아요. 이 사고로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급차 운전자와 탑승대원, 상대 차량 탑승자 등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를 지나려다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던 SUV와 충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인근 요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신호 위반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신호 위반을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확인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사공성관입니다. 더 많은 기사와 라이브 이벤트까지 받아보시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구급차와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환자와 보호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반 차량이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와 사고가 날 경우는 과실 비중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택시 조수석 쪽을 들이받습니다. 구급차 범퍼가 완전히 내려앉고 한편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남성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의료진과 70대 환자, 60대 택시기사와 승객 등 6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앰뷸런스 소리가 나서 나왔는데 사고가 나 있었더라고요. 환자를 이송하시는 것 같았는데 보호자분도 피가 흘리고 계셨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환자는 구급차를 타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구급차와 사고가 날 경우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대도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국민감독원 등이 지난해 5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 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힐 경우 구급차 40, 일반 차 60이라는 과실 비율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공차를 인지를 했습니다. 속도를 줄여가면서 조금 양쪽으로 경험해 주시면 공차들이 좀 안전하게 좀 신속하게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구급차와 택시의 신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음.